어느 지역의 날씨를 알고 싶나요? 서울. 오늘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31도입니다. 오늘의 서울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갈 때 우산을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편리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엔트리 창을 켜보도록 합시다. 엔트리 창을 켜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블록 코딩을 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명칭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의 왼쪽 상단에 보면 땡땡땡땡 작품이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명칭을 본인이 만들어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명칭을 바꾸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나의 마이 페이지에 저장이 되도록 합니다. 엔트리를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엔트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간혹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늘상 저장하기를 종종 눌러주는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장을 다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은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서 그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먼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트리봇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봇을 삭제하고 오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예시 작품을 보면 나에게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해? 라고 물어보는 그 로봇, 그 다음에 오늘의 날씨 상태를 알려주는 변화되고 있는 어떤 아이콘, 그리고 좀 더 이 프로젝트가 완성도 있게 보이게 하는 배경, 총 3가지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볼 텐데 선생님의 경우는 그 로봇이 앉아 있어서 아나운서처럼 나한테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저기 처음에 있는 엔트리봇에 꽃과 턱을 괴고 있는 이 엔트리봇과 그 다음에 배경에 들어가서 뉴스 세트장,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늘은 해가 뜨는지 비가 오는지 구름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이콘으로 검색의 아이콘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경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아이콘이 있다면 그 아이콘을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오브젝트를 추가하였으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오브젝트가 그려져 있는 화면들을 보면 서로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함으로써 위치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검색 아이콘이 선생님 기준으로 검색 아이콘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는 밑에 있는 X축, Y축 크기 부분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 80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완성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볼 텐데 항상 우리가 이 명령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나 지금부터 명령을 시작할게 라고 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블록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초록색 깃발로 되어 있는 이 시작 블록에 있는 블록들이 어떠한 명령을 실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에 보면은 시작하기 버튼,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양한 블록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고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예시 작품을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로봇이 나에게 너 어느 지역에 대해서 날씨를 알고 싶어? 너 어느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 라고 물어봤고, 내가 나 서울이 궁금해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즉, 제일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명령어는 너 어떤 지역이 궁금해? 라고 이 로봇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 말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생김새에 있는 요 말하기와 관련된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생김새는 이 오브젝트의 어떤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모양을 변경을 하거나 색깔을 변경하거나 말을 하거나 해서 얘의 어떤 모양적인 부분에 변화를 줄 때 우리가 이 생김새에 들어있는 블록들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을 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녕을 말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느 지역이 궁금해?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녕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한가요? 궁금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마치 만화처럼 말풍선 속에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라는 문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를 인공지능이 한다면 나한테 대화하듯이 정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나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 속에 문구로만 뜨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생김새 블록은 우리가 SW, 즉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순서도가 있고 하나의 명령어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처럼 나한테 실제로 말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오케이 구글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스피커가 나한테 땡땡님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나한테 이렇게 대화하듯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록,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식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동작을 우리가 추가를 해준다면 보다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드는데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 블록이 바로 엔트리에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보라 색깔의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화면처럼 4가지의 상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블록들은 내가 서울, 경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서울, 경기라고 이야기했구나 라는 걸 감지하고, 내가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신가요? 라고 텍스트, 타이핑을 치면 얘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대,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 라고 하는 블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디오 감지와 읽어주기를 클릭을 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아까 내가 썼던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를 이 인공지능이 말했으면 좋겠으니까 엔트리 읽어주기 또는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얘는 바로 읽고 끝, 얘는 읽어주고 그 다음 명령이 이어지게끔 기다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엔트리라고 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를 말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얘를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말하기 버튼 지워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보라색 블록은 어디까지나 음성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블록과 같이 사용을 한다면 화면 속에 멘트가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같이 쓴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블록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인공지능이 너 어느 지역이 궁금해? 라고 물어봤으면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지역을 이야기해야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듣고 아하, 너는 이 지역이 궁금하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은 방금 전에 막 만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부도 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인공지능도 사람이랑 똑같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라고 하는 네모난 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 텍스트, 음성, 숫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서 나열을 시킨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분류 텍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건데 그 이유는 음성으로 했을 경우 내가 모든 걸 다 녹음을 시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가장 간단한 텍스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나는 서울이 궁금해, 경기가 궁금해, 강원도가 궁금해, 여러 우리나라의 지역의 날씨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내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한 건지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지역의 이름을 공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모델 이름은 지역 이름이라고 할 거고 우리나라 지역에는 되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청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나라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클래스 추가하기를 누르면 점점 더 많은 클래스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시 작품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2가지의 클래스만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경기라고 하는 데이터를 즉 정보를, 지식을 공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는 여러 곳의 지역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일정의 데이터를 먼저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서울을 여러 가지 발음으로 했을 때 또는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를 여러 가지 발음으로 했을 때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역을 미리 정리를 해서 여기서 복사 붙이기를 하였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 서울이랑 경기도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가서 서울시 또는 경기도, 강원도 라고 치면 선생님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지역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발음을 했을 때 이걸 좀 더 사투리로 발음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준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학습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공부를 시켜줘서 모델 학습하기를 눌렀고 얘가 제대로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고 쳤더니 80%가 나왔고요. 서울로. 경기라고 쳤더니 70%로 경기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입력했던 내용을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을 했고 분류 결과 올바르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한 모델 학습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하면 아까는 없었던 새로운 분류 텍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지역을 공부한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얘가 내 말을 듣고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내뱉을 수 있는 음성 인식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그럼 서울, 이제 경기라고 말한 것을 이 인공지능은 얘가 서울이라고 했대, 경기라고 했대. 그거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아까 이 서울이랑 관련된 어떠한 공부 자료가 있었는데 경기랑 관련된 공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한 찾는 블럭이 바로 이 분류 텍스트 모델에 있는 엔트리를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가 되고 우리가 말했던 걸 문자로 바꿔줘야 되니까 오디오 감지에 있는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서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컴퓨터는 서울과 비슷한 공부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겠죠. 자, 우리가 제대로 코딩을 했는지, 블록 코딩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서울 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말한 것 중에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공부했던 자료 중에 찾기 시작할 거예요. 저 로봇이, 인공지능이. 자, 그럼 얘가 이제 막 공부 자료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너가 찾은 것 중에 서울이 있어? 너 서울 제대로 찾은 거 맞아? 그러면 나한테 서울의 날씨와 기온을 알려줄래? 라고 하는 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서울을 찾았다면 나한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위에 블록에 보면 초록색 깃발 밑에 흐름이라고 하는 파란색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만일 뭐뭐가 참이라면 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블록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나한테 대답해 주길 원하냐면 내가 분류 결과가 서울이면 나는 지금 서울을 원하는 사람이면 서울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분류 결과가 서울이면 나한테 알려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에 있었던 분류 결과가 서울인가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궁금한 게 서울인데 너 아까 서울이라고 올바르게 인식을 했니? 맞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 기온과 날씨를 알려줘 라는 명령을 우리가 내리면 되는 거죠. 우리 이 기호는 사실 원래 있었던 블록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죠. 그 자료를 우리가 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장에 보면 확장 블록 불러오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날씨, 뭐 자연재난, 생활안전, 행사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엔트리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기온과 날씨가 궁금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날씨를 클릭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 미세먼지는 어떤지, 최저기온은 어떤지, 기타 등등의 날씨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블록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래, 그러면 오늘의 서울의 평균 기온은 어때? 최고 기온은 어때? 최저 기온은 어때?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생김새를 사용해서도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진짜 목소리로 말해줄 수 있는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럼다가 이제 오늘의 서울 날씨는 몇 도야? 오늘의 서울의 최저 기온은 몇 도야? 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오늘의 서울의 최저 기온은 이라고 쓰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죠. 그냥 내가 쓴 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분석한 결과를 내가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엔트리라고 하는 이 칸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이 칸을 늘려줄 텐데 이것은 계산 블록에 안녕과 엔트리 합치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을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오늘 서울의 날씨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근데 여기 서울, 즉 분류 결과를 넣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하나 더 가지고 오고 인공지능에 있는 분류 결과를 넣어줍니다. 그럼 분류 결과 서울이었으니까 오늘 서울의 날씨는 부족하죠. 그래서 계산에 가서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분류 결과에 날씨가 아니라 최고 기온은 몇 도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또 부족하니까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더 넣어주고 아까 우리 날씨를 알려주는 거 확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서울 전체의 최저 기온은 이란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몇 도입니다인데 선생님은 이따가 최저 기온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최고 기온은 몇 도, 최저 기온은 몇 도, 그리고 평균 기온은 몇 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서울 부분 그리고 어제온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참고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서울, 강원, 경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학습을 시켜줬던 거는 경기랑 서울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강원이나 경남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에서 그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지금 내가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 같은 데는 인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 결과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최고 기온은 적었으니까 이제 최저 기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만들면 힘들겠죠. 그래서 복사, 오른쪽 마우스 클릭,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문구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요걸 빼서 선생님은 요 오늘 부분을 빼고요. 요 코드 삭제를 하고 바로 그냥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몇 도? 서울의 최저로 바꿔야겠죠? 최저 기온은 여기도 최저 기온은 몇 도입니다. 라고 바꿀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평균 기온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자, 오늘의 평균 기온 부분은 여기를 바꿀게요.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이라고 바꾸는데 평균 기온은 우리가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을 통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블록을 내리고요. 계산에 있는 나누기라고 하는 블록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눌 거야. 2로 나눌 건데 뭘 나누냐면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랑 최저 기온을 더한 값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를 먼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뭐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최고 기온, 하나는 최저 기온을 넣어서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2에서 평균 기온이 되고 이 내용을 여기 10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너무 길어서 넣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요거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옆쪽으로 좀 민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을 알려주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들을 이제 알려줬으면 이제는 나한테 날씨를 알려줘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서울,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31도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기온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뭐 날씨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날씨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검색 아이콘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검색 아이콘이 바뀌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기에 멘트가 적혀져 있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답답하고 잘 안 보이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멘트를 사라지도록 할 텐데 자, 멘트를 만들었던 데에서 당연히 멘트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김새에 들어가면 말하기 지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 이 아까 평균 기온을 말했던 부분에 다음 블록에 넣어서 그 멘트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서울,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31도입니다. 하고 얘기하자마자 저 멘트가 사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멘트도 사라지고 이제 기온도 알아봤으니까 날씨를 알아봐야 되는데 날씨라고 하는 거는 해가 뜨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날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확장 블록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확장 블록에 보면 오늘 서울 전체의 날씨가 맑음인가? 라고 뜨면서 이 맑음의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날씨는 뭐 맑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흐림이나 비, 눈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면 어떤지, 오늘 날씨가 눈이 온다면 어떤지 각각의 경우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상황에 맞게 코드를 짜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씨가 맑음인가? 맑아, 참이야. 그러면 날씨가 맑을 때의 아이콘이 나오고 오늘 날씨가 비가 와? 참이야. 그러면 비가 올 때 아이콘이 나올 수 있게끔 조건문을 설정해서 그 상황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조건문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흐름에 들어가면 만약 뭐뭐가 참이라면이 있고 요것을 말하기 지우기 밑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참일 경우냐면 날씨가 맑을 경우. 자, 날씨가 맑을 경우에 아까 예시 작품에서 본 것처럼 이 검색 아이콘이 해로 바뀌게끔 설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로봇의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 아이콘에 코드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로봇과 이 검색 아이콘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번엔 너 차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차례구나 라고 받아서 아이콘이 바뀔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시작에 있는 신호 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 그 초록색 깃발 시작에 가면 두 번째 요 칸에 대상 없인 신호를 받았을 때 대상 없음 신호 보내기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이 블록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대상 없음 신호 보내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상 없음 신호를 누군가한테 보내고 누군가가 대상 없음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으면 그거에 따른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봤던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다양한데 모두 다 대상 없음으로 해버리게 되면 날씨가 맑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모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맑을 때는 맑은 신호를, 비가 올 때는 비가 와, 눈이 올 때는 눈이 온다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이 신호의 메시지를 좀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변경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거의 위쪽에 있어요. 블록 모양, 소리,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속성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보면 두 번째 신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신호 추가하기를 누르면 내가 맑음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대상 없음을 이렇게 맑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많은 이 날씨 상태를 신호로 다 바꾸고 이 날씨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날씨의 종류만큼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 구름 조금. 여기 신호도 구름 조금 추가해줘야겠죠. 또 요것도 복사 붙여넣기, 이번엔 구름 많음. 신호도 구름 많음. 자,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여기 지금 구름 조금이면 구름 조금 신호 바뀌고 구름 많음이면 구름 많음 신호를 바꿔야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복사 붙이기를 해놓을게요. 근데 이 중에서 잘 보면은 여기에 진눈깨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눈깨비는 우리가 이따가 오브젝트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진눈깨비는 오늘 빼고 나머지 흐림, 비, 눈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흐림, 그 다음 코드 붙여넣기에서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요 바깥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 그리고 또 하나 코드 복사 붙여넣기, 이번엔 눈. 자, 이렇게 우리가 날씨를 만들어줬으면 신호도 그만큼 추가해줘야겠죠. 흐림, 눈, 비. 다음에 신호를 흐림일 때는 흐림 신호를 보내고 비일 때에는 비 신호를 보내고 눈일 때에는 눈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맑을 때 그 맑음 신호를 통 하고 보내고 오늘 비가 온대 그럼 비 신호를 이 검색 아이콘한테 통 보내는 거죠. 그럼 검색 아이콘은 신호를 보냈으니까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꽃과 턱된 모습의 이 로봇이 아니라 검색 아이콘에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 텐데 코드를 짜보도록 할 텐데 자,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아이콘은 신호를 받아서 작업을 처리하는 아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에 있는 무슨 신호를 받았을 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명령의 개수가 신호의 개수가 6개나 됐기 때문에 여기에 차근차근 맑음 신호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호,
구름 조금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신호, 구름 많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 비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신호, 흐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신호, 눈을 받았을 때, 또 각각의 신호를 받았을 때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예시작품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시작품에서 맑음일 경우에는 해가 반짝, 비가 왔을 때에는 비 그림이 내리고 눈이 왔을 때에는 눈이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맑음 신호에서 해가 반짝 떴어. 그러면 오늘의 서울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가 맑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바뀌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검색 아이콘에 보면 딱 하나의 모양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색 아이콘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검색 아이콘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뒤에 다른 모양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양을 좀 추가를 해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아까 그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중에서 모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검색 아이콘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모양 추가하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날씨 상태의 그림들을 넣어준다면 내가 신호를 받았을 때 원하는 이미지로 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날씨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그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맑을 때는 해가 반짝 뜨니까 해를 검색을 하니까 여기 해가 있네요. 자, 얘를 추가해 봅시다. 자,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찾아도 좋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빨리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비를 검색해 보니까 날씨 비옴이 있네요. 이걸 추가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눈을 검색해 보니까 네, 눈사람이 있어요. 눈사람, 눈 오는 날도 있네. 눈 오는 날을 해볼까요? 아니면 눈사람? 선생님은 눈 오는 날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구름 많음이 있었죠. 구름 한번 쳐볼게요. 자, 구름을 치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먹구름을 가지고서 흐림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초록게 돼 있는 걸 선생님은 구름 많음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일락말락한 요 구름을 구름 조금으로 선생님은 설정을 할게요. 혹시 선생님과 다르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르게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6가지의 오브젝트를 넣어놨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내가 비 올 때 쓴다고 했었나? 구름 많을 때 쓴다고 했었나? 흐릴 때 쓴다고 했었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랑 똑같은 명칭으로 바꿀게요. 얘는 맑음, 얘는 비에 쓸 거고 비 신호 올 때, 얘는 눈 신호를 받았을 때 쓸 거고, 얘는 흐림 신호를 받을 때, 얘는 구름 많음 신호를 받을 때, 얘는 구름 조금 신호를 받을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데 문제가 그 다음에는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로봇마저 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기를 좀 일정 부분 조절을 해줄 텐데 이 크기는 이 바깥에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양에서의 크기, 픽셀이라고 써있는 W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적당한 크기로 바꿔서 바꾼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아까랑 다르게 크기가 좀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맑음을 좀 더 줄여볼게요. 좀 더 많이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워낙 크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작게 예쁘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를 좀 바꿀게요. 비는 엄청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150 되니까 적절하네요. 눈도 150, 150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네, 그 다음 흐림은 이번에는 잘 안 보인다. 정말 흐림이라서 그런지 200, 여기는 10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구름 많음은 너무 크니까 150, 150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구름 조금도
238 괜찮고 요것만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너무 크네요. 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로봇도 가려지지 않으면서 적당한 크기로 화면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아이콘들을. 자, 이렇게 검색 아이콘 뒤에 여러 가지의 모양을 추가를 했으면 이제 이 검색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선 맑음 신호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맑음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검색 아이콘이 해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 모양은 아까 우리 봤던 생김새라고 하는 곳에 검색 아이콘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지고 와서 얘를 맑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얘는 아까 그 모양이었던 바로 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로 바꿨어.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바꾼 거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한테 동시에 오늘의 날씨는 맑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완벽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인공지능에 있는 엔트리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좀 더 저는 부드러운 인공지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엔트리 읽어주기를 가지고 와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친절한 멘트를 달아준다면 좀 더 완성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맑음 신호를 만들었다면 구름 조금, 나머지 신호도 똑같겠죠. 여기 있는 걸 복사 붙이기 해서 이 맑음을 구름 조금으로 바꿔주고 오늘의 날씨는 구름 조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얘를 복사 붙이기 해서 이번에 구름 조금을 구름 많음으로 바꾸고 얘도 구름 많음으로 바꿔줍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넣어서 여기는 비 바꾸고 여기는 흐림 여기는 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이 아나운서 같은 로봇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면 오늘의 날씨에 따라서 그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아이콘이 바뀔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 만들고자 했던 블록 코딩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말 올바르게 코딩이 되었는지를 한번 다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서울.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31도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가 코딩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블록 코딩을 했던 것처럼 기온과 날씨를 차례대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방금 전에 기온하고 날씨를 이야기해줄 때 조금 급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하지 않게 천천히 오늘의 기온은 이거야. 그리고 오늘의 날씨는 뭐예요? 라고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텀은 흐름에 있는 몇 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서 그 기온이 끝난 날씨가 들어가기 전인 요 사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시나요? 서울.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도,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기온은 31도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좀 더 여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목표했었던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엔트리에 있는 여러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